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월 직접 대출이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든지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진돼서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2 해서 제가 두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제가 음식업이라든지 미용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른 업종, 그러니까 운수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진공 홈피에 가서 접수 일정 안내를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화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과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벌써 마감이 됐기 때문에 3월 3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 3월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전 특별 자금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이 도전 자금,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요거는 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신청 접수가 되니까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놓고 월요일이 되면 바로 신청하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잠깐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금 신청할 때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거 필수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금의 지원 자격은 제가 여기 말씀 몇 번 드렸죠. 신용관리 교육, 요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 요거 사전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2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관리 교육 어디서 받느냐? 요거는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동영상 여러분 제가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업력이 90일 이상 되셔야 됩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이렇게 업력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이스 개인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저 신용자에 해당이 돼야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셔야 되고 영리기업이셔야 되고 또 연체라든지 국세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또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자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수업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업 현황은 어떻게 작성할까? 주 서비스 생산 품목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 서비스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식자재라든지 생활용품, 화물 운송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 1톤 탑차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은 월 2,500 정도 된다. 그리고 플랫폼 해당할 때는 여기에 이제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이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물론 쓰시면 여기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처와 직계약해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포는 이제 운수업을 하시니까 없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표자의 경력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물류의 화물 운송, 배송을 하고 있고 최종 지구인은 뭐 대표라든지 기사라든지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이거와 자금 용도와 사업 계획, 이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에는 소형 화물차를 활용해서 지역 마트라든지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정기 배송을 수행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그런 운송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고정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처, 운수업을 하시니까 고정 거래처가 있겠죠. 그 고정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정시 배송과 낮은 클레임률 이게 강점이다. 그러니까 어, 배송을 하는데 뭐 지연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정시 배송을 한다. 정시 배송. 그래서 클레임도 많이 없다. 거의 낮은 클레임. 이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다. 그래서 장기 거래를 현재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자금 용도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유류비 굉장히 불경기다 보니까 유류비도 많이 인상이 됐죠. 그래서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차량도 좀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해서 운행 횟수가 감소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매출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자금을 받게 되면 유류비라든지 차량 정비비 이거를 쓰는데 돈을 쓰겠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매출 확대와 고금리 부채 상환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금리, 대출받은 기존에 대출받은 이런 것들도 좀 상환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재무 구조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원부자재 구입비, 특히 이제 유류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판매 부대 비용 여기에서는 정비비, 보험료 이런 것들에 7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 기타 300만 원 해서 전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본건 대출금은 2천만 원 그리고 본인 자체 자금 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금 집행 계획 이 부분은 주로 자금 용도에서 쓸 때 여기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차량 정비비 부족 이거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해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기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운전 자금 이거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업은 이제 반찬 가게라든지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다음에 즉석 식품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3,500 정도 매출이 되고 사용 플랫폼을 사용하면 쓰시면 되고 온라인 그렇지 않으면 지역 마트에 납품을 한다. 그리고 점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대표자의 경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요는 어떻게 쓸까? 반찬과 즉석식품, 이거 제조해서 지역 마트, 여기에, 그리고 식당, 또 학교 식당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식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제 식당, 여기에 납품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이다. 그리고 소량으로 다품종 생산이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소비자들로부터 높아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용도는 어떻게 쓸까? 사업 계획. 그래서 원재료 단가 상승이 지금 뭐 불경기다 보니까 원재료, 원부자재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 상승 비용을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단가 상승과 소량 구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있겠죠.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좀 디스카운트가 크겠지만 소량으로 구매하면 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금을 받게 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포장재 확보를 통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원재료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입 비용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가 절감, 그래서 생산량 확대에도 좀 꾀하고, 그리고 매출 증대를 통해서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자금 용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죠. 원재료 단가 상승과 소량 구매로 인한 원가 부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아, 직접 대출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죠. 원부자재 구입비로 2,500. 그리고 생산 판매 부대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쓰겠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은 이번 대출금 3천만 원, 최대 이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가 가능하니까요.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 자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3,3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서비스업인데요. 서비스업을 저는 이제 세탁, 드라이클리닝, 의류 수선 이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거나 또 드라이클리닝, 의류 수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월 매출은 1,800 정도 되고요. 사용 플랫폼은 없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점포 갖고 있고요. 대표자 경력을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사업 개요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탁업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생활 밀착형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 단골 고객이 많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장기 단골 고객이 많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세탁기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처리 속도도 좀 떨어지고 또 수리비도 막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서 장비도 교체하고 소모품 확보를 통해서 처리량도 좀 확대를 하고 비용 절감하고 매출 회복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탁기 노후화와 처리 속도 저하 그리고 수리비 증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중심으로 여기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부자재 구입비, 세제 이런 거 5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장비 교체 비용 이걸로 2천만 원 쓰겠다. 그래서 토탈 2,500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2,500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건 대출금 2,500 그리고 본인 자체 자금 200만 원에서 전체 2,700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운수업 그리고 제조업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음식업과 미용업, 도매업, 소매업 그 다음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운수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